자, 제목이죠. 반도체 2019 데자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보면 2019년 이게 월봉입니다. 자, 보면 여기 부분이 바로 2016년, 그리고 여기가 2018년 초고요. 이때가 바로 2019년 초입니다. 이 차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끝이 2019년 초, 그리고 여기가 2017년 말, 여기가 2018년이겠죠. 그리고 2016년 삼성전자 월봉이고요. 그 아래 보시게 되면 하이닉스도 똑같은 움직임이죠. 그래서 조금의 변동성의 차이는 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월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다 똑같은 상승 기울을 나타내고 또 하락을 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차트만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2023년 월봉 기준이죠. 자, 삼성전자입니다. 자, 여기가 2021년 피크를 쳤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가 1월입니다. 1월. 그리고 아래를 잠깐 볼게요. 하이닉스도 똑같은 그림이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기울기의 차이가 약간 있지만 똑같은 그림이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2019년에 이렇게 길게 큰 사이클이 왔을 때 바로 수요, 제가 계속 반도체를 말씀드릴 때 어떤 새로운 수요가 굉장히 파괴적으로 나타나면 그 수요가 이 이익 사이클의 길이를 결정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이익 사이클의 길이를 결정한 것이 바로 서버였습니다. 서버가 엄청난 수요가 일어나게 되면서 전 세계 반도체가 엄청나게 쇼티지가 일어났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했었고, 이 뒤에 왜 하락을 했을까요? 서버 수요가 감소를 했어요. 감소를 한다는 건 증가, 기울기 폭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라갔을 때는 수요였고요. 내려왔을 때도 수요였습니다. 그럼 이 꼭지를 누가 잡았을까요? 어떤 게 잡았을까요? 공급이 안 돼 있으면 수요가 줄었어도 그 당시에 수요 공급이 안 되면 가격이 안 빠졌겠죠. 원래 빗그로스만큼 그 마이그레이션 되는 만큼 가격이 안 빠졌을 텐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너무 증설이 많았어요. 이 가격이 올라갈 때. 그래서 그 당시 잘 기억해 보시면 국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평택에 대한 투자가 우리나라 국장을 하시는 분들의 온 이슈였습니다. 평택에 들어가는 장비, 평택에 들어가는 소재 그냥 사놓기만 하면 다 더블 이상씩 갔어요. 그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여기서 가동이 되게 되면서 공급이 많아지고 결국 꼭지를 잡게 됐죠. 즉 공급은 꼭지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2023년도 마찬가지예요. 평택 3 공장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 유동성 효과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똑같이 공급이 늘었었고, 그리고 수요가 이때 엄청나게 많이 늘었었죠. IT 기기 쪽, 그리고 저희가 익히 알다시피 코로나 수혜를 받던 뭐 인터넷 기업들의 서버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이 수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공급이 또 많아지고 절묘하게 또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서 많이 빠졌었죠. 그래서 2023년도 2019년하고 똑같다 상황이,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2019년 바닥이 끝난 이후에 2019년 여기가 초군요. 1월 1일이에요. 이때가 1월 1일, 여기도 1월 1일. 어떻게 움직였을까 잠깐 보시죠. 자, 삼성전자는 횡보 후에 상승을 했고요. 하이닉스는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구간에서 결국 나중에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언제였냐면요, 바로 요 구간이 중요해요. 1월 초에. 이때가 바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왔을 때입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은 너무 놀랬죠. 이러다가 삼성전자까지 큰일 나겠다. 이런 것들이 계속 강조가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 측에서 어떤 액션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들이 우선 2019년에 벌어졌던 거고요. 자, 2013년 이제 볼게요. 일봉입니다. 여기가 1월이에요. 여기 1월, 여기 1월. 자, 이때 왜 움직였을까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메모리 부분에서 적자가 난 걸로 추정이 됐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 이러다가 삼성전자도 그러면 감산하고 여러 가지 등등 어떤 정성적인 정책이 바뀌어야겠다, 이렇게 시장은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게 바로 뭐였냐면 재고 급증했던 것들, 그리고 과잉 투자가 이루어졌던 것들, 그리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기준으로 시장은 바닥을 다졌던 분들,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장을 올랐던 건 바로 캐펙스하고 공급 조절을 진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2019년하고 거의 유사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캐펙스하고 공급 조절은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는 캐펙스 그리고 공급 조절 인위적으로 안 합니다. 인위적으로 절대 안 하고요. 인위적이라는 건 뭐냐면, 나 공장에 지금 뭐 100개만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있는데 나 80개만 생산해낼래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공장 100개가 있는데 80개는 그대로 놔두고 20개는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장은 줄어들게 되죠. 근데 이걸 가지고 저희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위적 감산이라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뉴스 보도가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일반 투자자분들은 좀 설왕설래하면서 노이즈가 좀 만들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통적으로 재고가 급증했던 거고요. 과잉 투자가 이루어졌던 거고, 그리고 때는 그 시기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왔을 때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행동은 캐펙스하고 공급 조절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식의 꼭지와 바닥은 바로 공급이 만들어낸다 라는 논리가 이번에 또 통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는 밀리면 사시라라고 제가 저번에 강하게 확신을 찬 것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반도체가 될 수밖에 없는 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주요 근거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반도체 워낙에 이제 반도체 종목 하나쯤 안 갖고 계신 분이 없다 보니까 네. 지난주 저희가 좀 급마무리를 했고 네. 반도체 그 센터장님이 워낙에 또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인사이트를 많이 주시는 덕분에 좀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종목 이슈 살펴보기 전에 또 반도체 관련해서 코멘트를 미리 좀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올해는 반도체에 대해서 좀 잘 될 것이다라는 뷰를 유지하고 계신 거고요. 네, 잘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언급하자면 이제 사파이어 레피지가 아마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부터 이제 공식적인 생산이 들어갈 거예요. 상업용 생산이죠. 드디어 네. 이제 그 소비자 최종 엔드 유저까지 갈 수 있는 상업용 생산인데 사파이어 레피지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D램이나 메모리 업계는. 그래서 지금 너무 기술적으로 설명은 너무 기니까 DDR5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 사파이어 레피지가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간 투자가 미뤄졌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한꺼번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공급은 조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요가 하반기에 폭발을 하겠죠. 그 주가를 언제 프라이싱 하느냐 저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을 때 사자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네.